건강 정보가 톡톡 튀는 시간, 건강톡톡의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오늘은 이름부터 낯선 신경두경부 영상의학에 대해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김지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신경두경부 굉장히 생소한 단어긴 한데요. 신체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신경두경부라고 하나요? 영상의학을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두경부라고 하는 그런 분류 이름이 생긴 거고요. 신경계라고 하면 이제 뇌와 척수 이제 그렇거든요. 머리 쪽에 뇌가 있는 요 부위에 두경부에 주로 이비인후과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 그다음에 입, 그다음에 후두, 인두, 그리고 또 안과 영역인 눈 이런 부위들이 되게 이제 뇌하고 가까운 요 부위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영상화할 때는 신경계 따로, 두경부 따로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분야이긴 한데 위치적으로 아주 가깝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연관성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두경부 영상의학이라고 이름 지어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관들만 따로 신경두경부라는 이름으로 영상검사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체 여러 파트를 아주 계속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한데 좀 뭉뚱그려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복부나 흉부나 이런 데는 이제 바디 이미징이라고 하면서 통틀어서 이제 이름 짓기도 하고 그런 경향도 있긴 한데 신경계하고 이제 그 두경부 쪽은 워낙에 다른 부위라서 독립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경두경부에 뇌도 속한 거죠. 그러면 이 뇌가 속한다고 하니까 여쭤볼게요. 요즘 그 치매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치매도 영상검사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치매라고 하면은 일종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군은 아주 다양합니다. 치매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좀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뇌 MRI 같은 걸 촬영을 하면은 이를테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말할 때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원래는 이제 그 질환 자체가 뇌에 이제 여러 가지 그것도 가설이 있어요. 뇌에 이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뇌에 축적이 돼서 시작되는 걸로 설명되는 게 최근에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게 이제 그 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이 돼서 이제 뇌가 이상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초반 단계에서는 MRI를 찍어도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치매가 진단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MRI를 찍으면 치매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전 단계 같으면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아밀로이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페트 이런 검사도 있잖아요. 그게. 이 검사가 방금 말씀하신 그 MRI 검사인 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럼 이 검사는 어떤 검사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핵의학과에서 하는 검사이고요. 그 아밀로이드 자체만을 이제 영상에서 잘 나타나게 하는 일종의 그런 검사입니다.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건 아주 미세한 단백질입니다. 보통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 바깥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이 되는 건데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이만한 것들이 아니고 아주 이제 미세한 그런 단위의 것들을 신호를 증폭을 시켜서 이제 그걸 영상하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밀로이드 페트는 굉장히 그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좀 검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치매의 가장 기본적인 가설에 입각한 가장 원칙적인 그런 검사. 지금으로서 영상 검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영상. 근데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검사 하나만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검사를 더 해야 알 수 있는 건데요? 종합적인 검사. 치매 증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밀로이드가 과도하게 축적이 돼서 되는 그런 류의 치매도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 이를테면 혈관에서 이상 소견, 그러니까 뇌경색이 많이 와서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뇌질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빠질 수 없는 게 뇌졸중이잖아요. 뇌졸중은 급성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CT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나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이상에 의해서 이제 뇌 손상이 오는 걸로 일단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급성 뇌졸중이 있을 거고 만성 뇌졸중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급성 뇌졸중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응급실에 딱 그렇게 왔다. 그러면은 대개는 CT가 기본이죠. 왜냐하면 CT가 가장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빨리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CT에서 줄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 뇌졸중에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고 그다음에 혈관이 이제 이 혈류가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일단은 어느 정도 커다란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CT입니다. 그럼 MRI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CT는 이제 그 뇌출혈이 생기면 하얗게 보이고 뭐 그런 것들 급성 뇌출혈이면 딱 그걸 가지고서 명확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MRI는 시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조금 필요하고요. 근데 MRI에서 중요한 거는 출혈 말고 그다음에 허혈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피가 잘 안 가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MR 중에서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해서 그 검사를 찍어서 그런 이제 급성 병변이 초급성 병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얼굴 쪽이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영상 검사가 뭐 추후에 수술과 재건 계획까지 바꾼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두경부가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얼굴의 어떤 외양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음식을 먹고 그 호흡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는 그 외양도 잘 유지를 하면서 기능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암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암을 진단받았다 하시는 분들 보면 펫CT를 찍었다고 하세요. 네. 이 두경부암도 펫CT를 찍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찍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밀로이드 페트는 아밀로이드를 잘 보는 그런 네. 이제 페트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페트는 그 FDG 페트라고 해서 이제 그 포도당의 어떤 소모 정도를 많이 보는 그런 페트이거든요. 포도당은 이제 암은 좀 과도하게 일을 하는 부위입니다. 네. 암의 전이도 과도하게 많이 일을 하는 부위고 그러다 보면은 FDG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의 유사체이고 그래서 이제 그 FDG 페트를 촬영을 하면은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위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펫CT는 주로 전신을 다 찍어요. 여기 말고 또 딴 데가 어디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어떤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경부암은 그런 전신의 전이가 상대적으로는 다른 부위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암의 범위가 꽤 커 보이고 그리고 특정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는 펫CT를 찍어서 암의 어떤 범위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결절과 비대는 초음파로 보나요? 네, 그 영상의학과에서 다루는 검사는 CT, MRI, 초음파 그리고 뭐 단순 촬영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결절의 여부 그리고 그 이제 악성 가능성, 양성 가능성을 초음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검사가 초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로 또 넘어가 보고 싶은데 귀가 아프면 보통 이비인후과를 많이 찾잖아요. 네. 근데 영상 검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귀에서 이제 진물 같은 게 나온다든지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뭐 주로는 CT든지 MRI든지 그런 검사를 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쪽 귀가 좀 이상하면 좀 지켜볼 만도 한데 한쪽 귀에만 이상이 계속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양쪽 귀가 이제
동시에 불편하거나 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뭐 네. 나이 때문이거나 소음 때문이거나 뭐 약물 때문이거나 뭐 이제 그런 전신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한쪽으로 국한됐다 그러면 그쪽에만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영상 검사가 더 필요하다. 아마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PET MRI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PET CT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PET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대사의 어떤 정도를 보는 건데 이제 PET만 보면은 이게 이제 대략 어느 부위에 뭐가 있다라는 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PET을 찍지만 그 정확한 위치를 판단을 하기 위한 베이스 이미지로 CT를 쓸 건가 MRI를 쓸 건가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아마 교수님도 아실 것 같은데 방사선이라고 하면 좀 두려워요. 그리고 CT 딱 찍으러 들어가면 방사선 주의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게 좀 겁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 CT를 찍으면 방사선 때문에 위험해질까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전리 방사선의 네. 일종인 거고 일종의 이제 인체에 주로 DNA의 어떤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료 영역에서 쓰는 그런 엑스레이는 아주 소량입니다. 그 엑스레이의 어떤 그런 양이 그거에 얻는 그런 위해와 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얻는 이득을 따졌을 때는 위해보단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AI든 여러 가지 기기의 발달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엑스레이를 더 줄이기 위해서 극도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검사를 그 방사선 엑스레이 어떤 위해 때문에 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귀, 또 뇌 등등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영상 검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검사는 어떻게 보면 지도를 그려주는 거고 치료는 그 길을 좀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가 또 중요한 거죠. 네. 다음은 신경두경부 영상 검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신경두경부는 뇌부터 경부 림프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둘째, 애매한 증상일수록 영상으로 병변의 위치, 범위, 성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셋째, 치매는 MRI 패턴에 더해 FDG PET 정량 분석이 조기 아형 구분에 도움됩니다. 넷째, 뇌졸중 의심 시엔 CT로 신속히 출혈을 배제하고 MRI 혈관 조형으로 치료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한쪽만 지속되는 난청 이명은 MRI로 청신경 종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PET-CT는 전신평가, CT MRI는 국소 정밀 진단의 강점이며 저선량 기법으로 안전성을 높입니다. 이상 신경두경부 영상검사 가이드였습니다. 오늘 영상의학의 중요성 확실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병원에 가면 어디부터 가야 하지? 그런 걱정에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건강톡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